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잘 나오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빅데이터 탐색 부분은 기술 통계 부분 쪽, 즉 통계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 쪽에서도 골고루 나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빈도수가 많은 쪽을 먼저 살펴봄으로 인해서 문제를 통한 요점을 정리하고 또 문제 위주로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의 유형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응하는데 좀 더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술 통계 쪽에서는 흔히 말하는 전수조사, 분량률, 그리고 확률 계산, 층화 추출, 확률 분포. 자, 층화 추출, 확률 분포, 포화성 분포,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 군집 추출. 자, 근데 여기 추출이란 말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추출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그 각각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또 기술 통계 쪽에서는 그 통계적인 그 공식 몇 개를 좀 잘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주로 이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보다 그 수식을 통해서 푸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득점으로 가는 부분 파트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빅데이터 탐색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를 분석해 보면 기술 통계 쪽에서 가장 많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1번 문제.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뭐에 대한 추출 방법일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3번 층하 추출입니다. 자, 그러면 개통 추출, 군집 추출, 단순 무작위 추출. 자, 이렇게 추출에는 네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층하 추출은 자, 이 내용이 층하 추출이죠. 서로 겹치지 않게 여러 층. 자, 겹치지 않게 여러 층. 자,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겹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면 이제 층하 추출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개통 추출은 뭡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포분을 선택한다. 자, 이 개통 추출이고요. 군집, 클러스팅이죠. 군집이라고 나오면 당연히 군집 추출. 그래서 군집 추출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군집 추출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잖아요. 자, 단순 무작위 추출은 자,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랜덤하게 임의로 샘플링을 하는데 자, 단순, 심플이다. 단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동등한 확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동등한 확률. 자, 이걸 이제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 거죠. 자, 표본 추출 모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틀린 겁니다. 맞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 설명 중 틀린 거, 옳은 거. 자, 틀린 거. 그럼 틀린 거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 3개는 다 같다는 거죠. 자, 2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최대 대표. 자, 최대 대표는 뭐예요? 모집단에 추출된 표본이 너무 많이 추출되어 전수조제에 가까운. 자, 표본이 전체 모집단에 대해 거의 포함되어 조사가 될 정도 크게 추출되는 현상이 우리가 이제 최대 대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표본 추출 오차. 표본에서 선택한 대상이 모집단의 특성을 과잉 대표하거나 최소 대표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자, 표본 추출 오차에는 이제 과잉 대표, 최소 대표.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과잉 대표는 중복 선택 등의 원인으로 모집단이 반복, 중복된 데이터만으로 규정된 현상. 자, 최소 대표는 말 그대로 실제 모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표본이 아닌 다른 데이터가 표본이 되는 현상.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 추출할 때는 표본의 크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한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엔 뭐죠? 틀린 거 1번이죠. 자, 오른쪽에도 설명드렸는데요.
자, 군집 추출은 모집단을 작은 군집으로 나눈 뒤, 작은 군집. 그래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전 지식이 많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군집 추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확실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에요. 2번, 3번, 4번은 다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이요. 4번의 정답은 3번이죠. 확률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수학적 확률을 무한번 시행하면 그 값은 통계적 확률의 값으로 수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죠? 네, 통계적 확률의 값으로 수렴한다. 그럼 통계적 확률의 값으로 수렴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자, 수학적 확률은 정적인 확률이고요. 시행 횟수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자, 시행 횟수와 무관하게 수학적. 하지만 통계적 확률은 뭐예요? 시행 횟수에 따라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이란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수학적 확률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맞는 말 아닌가? 라고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다 외우고 또는 다 이해하고 하셔도 되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키워드적으로 외워야겠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음, 정적이기 때문에 시행 횟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요. 자, 요거는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보너스죠, 보너스. 자, 정규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값에서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뭐 몇 번 좀 공부하신 분은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제곱하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죠.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은 3번이에요. 자,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예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 두 사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면 두 사건 공통적인 게 없다. 공집합이라는 거죠. 합집합.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에 대한 수식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1번은 뭐예요? 두 사건이 함께 발생할 확률. 각각 곱한 거고. 자, 2번은 사건 A와 B가 모두 발생할 확률. 각각의 확률 곱한 거. 이런 수식이고.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확률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독립사건이라는 거죠. A, B.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뭐예요? 4번이에요. 자, 이런 거 이제 풀어야 되는데 A와 B, 자, 확률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자, 얘는 수식이 이렇게 되죠. A의 확률, B의 확률, A와 B가 서로 독립적일 때 확률을 빼는. 자, 그럼 우리는 요걸 구하면 되는데 이 값만 구하면 되죠. 왜냐면 PA와 PB는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 값을 왜 줬겠어요? 이걸 구하라고 준 거죠. 자, 이 수식에 의해서 0.4 곱하기 0.5, 0.2라는 거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대입하면 값 나오죠? 자, 이런 거는 수식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되게 즐겁게 맞추셔야겠죠. 자, 8번. 자,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0%. 자, 어떻게 나올까요? 8번. 8번은 그 유명한 베이지안 정리입니다. 그죠? 베이지안 정리요. 베이지안 정리. 자, 베이지안 정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자, 1번 생산 라인의 분량이 될 확률은 1번 생산 라인의 분량에다가 1번 라인 전체를 곱한 거를 라인에 대한 전체를 곱한 거를 전체 분량으로 나눠준 게 바로 베이지안 정리죠. 그죠? 자, 그래서 베이지안 정리. 이것도 거의 뭐 한 문제 아니면 또는 많이면 두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시고 해결하시면 자, 요 문장만 아시면 푸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겠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1번이죠. 자, 9번은 뭐예요? 구간 0과 1에서 연속인 확률 변수 x의 함수가 fx는 a는 3이라고 주어졌죠. 자, 주어진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확률 밀도 함수 정의.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죠. 정의를 잘 보시고, 그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자, f, x의 dx는 1. 자, 이런 정리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5분의 4. 아니, 그죠?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값은 4가 된다. 자, 이것도 공식만 좀 알고 있으면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시면 쉽게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랑 거의 이제 비슷하죠. 확률 변수. 자, 그래서 확률 변수 y의 기대값 y와 분산 variation y를 구하려면 기대값의 선형성과 분산의 성질을 이용하는데, 자, 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3.5 자, 3 곱하기 5 더하기 2, 17. 그죠? 그래서 분산은 이런 수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7과 18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자, 2번이죠. 2번. 자, 틀렸어요. 왜? 자, 확률 질량 함수. 자, 이 수식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풀이한 거랑 요거랑 조금 약간 수식이 좀 기호가 좀 다른데, 자, x 대신에 k를 넣으면 되죠. k. 자, x, k 뭐예요? 성공의 횟수죠. 네, 그래서 요 p에 pqx-1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n-k, n- 뭐예요? n-x죠. 자, 그래서 얘는 x, n이고요. 그리고 p의 x, 그죠? p의 x에 q에 n-x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수식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자, 13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2번. 자, fx는 k. 질량함수를 맞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자, n은 총 시도 횟수, k는 전체 원수 중에 성공의 횟수, 전체 원소의 횟수, k는 성공의 원소가 나오는 횟수. 네, 자, 그래서 각각의 요 기호들이 뜻하는 바도 알아두시고요. 자, 초기화 분포, 질량 함수, 수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요. 자, 14번에는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14번 같은 경우에도. 자, 13번은 이건 뭐예요? 아까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n과 n, k, 자, 어떤 걸 얘기하는지 보시고 수식에 적용하시면 1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5번은 뭐예요? 정답이에요. 1번이죠. 성질이 다른다. 자, 그럼 15번은 왜 1번이 되겠죠? 포화성 분포는 이산 확률, 둘 중에 하나, 이산, 그죠? 나머지는 연소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15번은 1번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 이산 확률, 그죠? 그리고 연속 변수의 분포, 나머지는 연속 확률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16번을 한번 볼게요. 자, 16번은 정답이 몇 번이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2번. 자, 그럼 16번도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 자,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조사할 때 표본 비율을 0.60이죠. 그죠? 표본 0.6 그리고 표준화된 z값은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수식을 알면은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장은 거의 다 이제 수학적인 공식을 많이 외워야겠죠. 자, 17번. 자, 포화성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예가 아니다. 자, 그럼 포화성 분포를 어느 시점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자, 금융사건. 자, 금융사건 밑에 보세요.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당 건수 10회 중에 실제 가입이 이루어지는 수,
그럼 실제 가입이 이루어졌을 때만 해당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다른 사건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 적용. 독립적이어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얘는 뭐겠냐? 1번, 2번, 3번 같이 자, 은행 지점 창구에 도착한 고객 수. 그 독립적이죠. 변동되지 않죠. 하루 동안 걸려오는 전화의 수,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원고 한 장당 오타의 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실제 가입이 이루어진 거예요. 10회 중에 실제 가입. 그럼 실제 가입이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화성 분포의 확률 진량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자,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듯이 주로 이번 장에서는 계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식. 그래서 대표적인 수식 몇 개 잘 외우고 계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9번은 정답은 3번. 틀린 거. 자, 3번. 19번 3번 왜 틀렸을까요?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수 차이의 전체 면적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된다. 그죠? 그거를 잘. 자, 그래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되죠. 어떻게 종 모양으로 일어나서 각 계급 구간별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포되는 게 정규 분포죠.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의 어떤 값을 갖더라도 정규 곡선과 x좌의 전체 면적은 1이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이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특징 잘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번. 20번은 1이죠. 스튜던트 T 분포. 자, 스튜던트 T 분포의 정의는 오른쪽과 같고요. 자, 정규 분포의 평균 측정 시 주로 사용하는 분포를 스튜던트 T 분포라고 합니다. 그죠? Z 분포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규 분포처럼 뭐 종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어째 가운데가 굉장히 이렇게 밀도가 높은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맞는 거죠. 1번 자유도가 클수록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도가 1보다 클 때만 스튜던트 T 분포에서 기대값은 0이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 T 분포는 정규 분포의 평균 측정 시 주로 사용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분포의 모양은 Z 분포와 유사하고요. 총 모양으로 T는 0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는데 T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도인 거죠. 자, 2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뭐예요? 정답은 2번이죠. 자, 21번. 자, 21번 뭐예요?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평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분산이 나왔어요. 자, 평균과 분산이 나왔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고요.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Z값 표준화하고 그리고 아래 수식에 의해서 근사값은 0.159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22번이요. 자, 2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어느 수식을 적용해야 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균 얘기가 나오고 표준 편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규 분포의 표준화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앞에 문제와 같이 자, 그럼 어떻게 하죠?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고요. 범위 나오고 그러면 Z값, 근사치 Z값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확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정답은 4번이죠. 자, 틀린 거 4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모집단과 표본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오른쪽에 정리한 걸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통계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2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모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오차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표준 오차는 점점 줄어든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정답을 어떻게 볼까요? 보기가 굉장히 길죠. 자, 이런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지금 표준, 평균, 표준화에 대한 설명조. 그럼 대부분 이제 수식을 물어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수식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뭐 다른 이런 문장들 다 뭐 독해하거나 읽어보고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3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죠. 자, 표준 평균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로 평균, 표준 온차, 그죠? 그리고 표준화는 어떻게 있어요? Z는, 그죠? 표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대에 한해서 평균 표준 오차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수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